안녕하세요. 방사선 치료학 영상 발표 대표 암질환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 발표하게 된 최정수, 황유경, 최민아입니다. 유방암과 앞으로의 방사선 치료의 전망을 발표하게 된 최민아입니다. 방사선을 세포에 조사하면 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기관인 DNA와 세포막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을 받은 대부분의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죽으며 일부 세포는 세포가 노화되어 정상적으로 수명을 다하는 세포사멸이라는 과정을 통해 죽습니다. 방사선 조사를 받으면 정상 조직과 암 조직에서 모두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정상 조직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장애로부터 회복되며 종양 조직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충분한 회복이 불가합니다. 방사선 조사 방식에 따라 크게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접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외부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발생 기기와 신체에 접촉 없이 신체 외부에서 방사선을 신체 내부의 종양에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근접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 원소를 몸속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물질 또는 기기가 신체에 직접 접촉 또는 근접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의 목적에 따라 근치적 방사선 치료와 완화적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근치적 방사선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로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완화적 방사선 치료는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원격 전이를 동반하여 완치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뇌, 척수와 같은 주요 기관에서 나타나는 압박, 혈관 폐쇄와 같은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한 내용과 폐암을 발표하게 된 황유경입니다. 우선 방사선 치료의 발전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방사선 치료 초기에는 왼쪽 사진처럼 어렴풋이 종양이 어디 있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방사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은 차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사용하였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영상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우리 몸 안의 구조와 방사선 분포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종양의 방사선이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게 3차원 방사선 치료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조금 더 정교하게 방사선 분포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기술이 나옴으로써 이전에는 정상 조직이 방사선을 피할 수 없었지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로 인해 정상 조직은 피하고 종양에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방사선 치료 기술도 실제 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개발된 것이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기계에는 기계 자체에 CT가 내장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방사선 치료 계획 당시에 봤던 이미지와 실제 환자가 치료 직전에 누워있을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 자세를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비슷하게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에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그 부분의 종양을 완전히 없애는 기술입니다. 매일 소량의 방사선으로 주위 조직을 보호하면서 서서히 종양을 치료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별에 따른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 발생 현황에서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각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폐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성 폐암과, 두 번째는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를 옮겨와서 증식을 하는 전이성 폐암이 있는데, 여기서 원발성 폐암은 종양의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또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우선 소세포 폐암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암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폐암 환자 중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소세포 폐암의 특징으로는 환자의 대부분이 흡연량이 많은 사람들이고 암세포가 급속히 성장하고 뇌, 간, 전신뼈 등의 장기로 잘 전이되며 악성도가 높습니다. 반면 비소세포 폐암은 작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폐암 환자의 80에서 85%를 차지합니다. 폐암의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원인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흡연이 있고 이외에 간접 흡연, 이물질, 미세먼지, 환사 등의 환경 및 작업적 요인과 방사성 물질에 대한 노출, 가족력으로 인한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어서 폐암을 진단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 폐 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확진하게 되고 그리고 폐 안에서 진행 양상을 보기 위해 엑스레이, CT를 합니다. 또한 원격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펫과 MRI를 실행하며 마지막으로 폐암의 치료에서는 병기 이외에도 폐 기능 자체가 중요한데 그래서 폐 기능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합니다. 폐암의 진단으로 병기가 결정되면 치료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비소세포 폐암은 1기에서 4기로 나뉘는데 이들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1기는 폐 조직 자체에 암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2기는 폐 조직에서 기관지 임파선까지 전이된 것을 의미하며 1기와 2기를 흔히 조기 폐암이라고도 합니다. 3기는 기관지 임파선까지 갔던 암이 가슴 종격동까지 온 것을 의미하고 이를 국소 진행성 폐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기는 가슴 중간에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을 의미하며 전이성 폐암이라고도 불립니다. 소세포 폐암은 제한병기와 확장병기로 나뉘는데 제한병기는 암이 종격 등을 포함해서 폐의 한쪽에만 국한된 것을 의미하며 확장병기는 암이 반대편 폐나 다른 전기로 전이된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암의 치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82세 남한으로 고령으로 인해 수술이 힘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체부정의적 방사선 치료를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부정의적 방사선 치료는 하루에 한 번 25분에서 30분의 치료 시간이 소요되며 총 4번 1, 2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환자는 여기 있던 종양이 치료 후에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란 유방 내에만 머무는 양성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으로 일반적으로 유방의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암입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이점은 여러 방향에서 암세포만 선량 집중할 수 있고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암세포만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단점은 크게 급성 부작용과 만성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급성 부작용으로는 구토, 식욕 감퇴, 피로와 피부가 건조해지고 적은 양의 방사선을 쐬어도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붉어지거나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거나 검게 착색될 수 있습니다. 만성 부작용으로는 폐 섬유화로 인해 딱딱해지거나 폐렴, 심장과 신장에 무리를 주거나 심근경색과 비슷한 증상이 느껴집니다. 유방암의 원인으로는 먼저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는 것, 두 번째로 출산 경험이 없거나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 세 번째로 고지방, 고칼로리와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비만, 마지막 원인인 유전은 가족 중 유방암 환자 2명 이상일 경우에 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유방암은 크게 소엽암과 유관암으로 나뉩니다. 소엽암으로는 소엽상피내암과 침윤성 소염암, 유관암으로는 유관상피내암, 침윤성 유관암이 있습니다. 소엽암은 유방암의 5에서 10%를 차지하며 유관암은 75%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유방암은 관상암, 점액암, 수질암, 유두상암, 화생성암, 아포크린암, 파제트병 등이 있습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목적으로는 먼저 유방보존 수술 후에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 암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과 두 번째로 유방 전절제 수술 후에 종양이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에도 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세 번째로 수술 후에 암이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의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국소 진행된 유방암은 근육을 어느 정도 수술할 때 같이 제거 후 남아있는 유방암 세포를 방사성 치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이 병소 통증이나 기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유방암의 치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환자가 친정에 암 내력이 있어 면역 검진을 받던 도중 초음파 검사 후 조직 검사를 통해 연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유방 부분 절제술로 암 부위를 제거한 후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설량 방사선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것에 특화된 장비인 사이버 나이프를 이용하여 위험 부위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부분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였고 한 부위의 고설량 방사선을 조사하는 대신에 치료 횟수를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환자의 정상 조직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이틀에 한 번씩 5번만 내원하면 되므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암 5년 생존율은 암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지 5년 이내에 그 암으로 사망하지 않을 확률로 암 생존율은 의료기술의 효과와 의료체계의 성과를 드러내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국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암의 조기 발견과 수술 기법의 발전, 표적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 치료 방법이 발전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전 세계 방사선 치료 시장은 2019년 68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봐요.